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 또다시 대북 송금을 꺼내 들었다입니다. 거의 재활용 수준이 있죠. 검찰이 대북 송금 가지고 시비 건 것이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붙잡아가지고 생쇼를 벌리지 않았습니까? 자, 6개월 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드디어 또 꺼내 드네요. 이유는 사실 현재로서는 딱 하나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더 이상 이재명을 올가매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해서라도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건덕지를 또 만들고 싶은 거겠죠. 포기했던 거, 이거 안 되겠다, 넘어가자 했던 것까지 다시 꺼내 든 겁니다. 마치 먹을 거 딸리면은 땅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 먹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재활용 수준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대북 송금, 이건 결국 뭐냐면요, 쌍방울이 북한과 이 남북 경협 사업을 준비를 하는 와중에서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보낸 것이 경기도가 보낼 걸 대신 보낸 거다라는 것이 검찰의 현재까지의 주장이죠. 과연 그럴까요? 자, 좋아요. 백보양보해서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될 돈을 얘네들이 대신 보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자, 검찰은 이거를 제3자 뇌물로 갖다 끼워 놓고 있습니다. 뇌물이 되려면은요, 단순히 돈을 대신 줬다 라는 것 가지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혜를 얻기 위해서 그 대가로 제3자한테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대가라는 것이, 대가성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대가성이라는 게 거의 드러나지 있는 상태도 아니죠. 검찰은 이런 거랑 이런 거가 함께 진행됐으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갖다 끌어놓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곽상도가 뭔가 일을 하고 그 아들이 곽병채가 돈을 50억을 받았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럽죠? 제3자 뇌물 아니냐? 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라 그랬어. 왜? 뭔가 대가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뭔가 대가가 특정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의 경우에는 뭐가 특정이 됐는데 있나? 없죠? 그런데도 검찰은 이걸 굳이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왜? 되딘가 안 되딘가 일단 이재명을 흠집을 내야 되겠거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미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됐던 거 아닌가? 그래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왜 다시 나오지? 간단하죠. 대장동 가지고 뭔가 쇼부를 보려고 그랬는데 대장동 지금 상황 가지고는 완전히 망했거든. 따라서 대장동을 대신할 무언가가, 대장동의 대체제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데 잠시 관심을 돌려놓고
자신들은 또 이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 꼼수를 준비하는 거죠. 제 시간을 벌기 위함이고 동시에 대체제를 만들기 위함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목표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자,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부수 회장이 대북 송금에서 대부분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보도예요. 자, 되게 좀 황당합니다. 안부수가 유죄를 받았다는 거하고 이재명이 소환된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은요, 이화영 의원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의원을 넘어서야만이 그래야지 이재명을 갈 수가 있는데, 자,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을 소환할 거다라고 미리 연막을 피운 거예요. 이건 뭘 말한다? 되딘가 안 되딘가 일단 이재명을 부를 거야 라는 것을 공표한 겁니다. 분위기 잡은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보도가 연달아서 나오게끔 유도한 겁니다. 검사들 참 머리 나쁜 쪽으로만 들어간다, 그죠? 공익의 대표가 아니라 정말 검찰 조직 이익, 사익의 대표, 윤석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참 열심히 복무해주고 있다, 그죠? 검찰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기 정권도 자신들이 창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들이 볼 때 이재명은 아무래도 버겁고 이낙연 정도는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글쎄, 과연 그런지도 모르겠고, 예. 그 이재명이 그렇다고 쉽게 자빠질 것 같지도 않죠. 여튼 이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북 송금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관여한 것도 인정됐다는 식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제3자 뇌물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과 조금 틀려요. 좀 과함 측면이 많습니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자신들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요. 북한에 로비를 했다. 안부수가 북한에 로비를 했고 로비를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것까지만 인정이 됐지, 그것이 경기도를 대신한 거다, 경기도가 줘야 될 돈을 대납한 것이다 라고까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줬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과연 이거는 맞는 걸까요? 저는 그닥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에 있는 문서들을 꺼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든다고 하는데, 아니, 국정원에 무슨 문서가 들어있든 그거는요, 안부수 얘기고 쌍방울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과연, 경기도 당시 이재명, 아니 그 이전에 이화영 이런 사람들, 아니 김용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조차 됐었느냐? 협의 자체가 됐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협의가 됐다고 치더라도, 자, 북한에 준 돈이 뇌물이 되려면은, 자, 북한에 준 돈은 이거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3자 뇌물이라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게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가성이란 게 인정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일단 제3자 뇌물이라고 뻥 쳐놓고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자들 같으면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관여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짚어줘야 정상입니다만, 그런 보도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기대조차 하면 안 되겠죠. 여하튼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은요, 김용 부원장을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화영만 가지고는 이재명까지 못 가겠거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딱 끊어버렸죠. 자, 김성태는 이화영 도지사와 이화영 도지사의 핸드폰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통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화영 도지사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바꿔주냐, 그런 적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검찰은 이화영 도지사를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회 전술을 하나 택한 겁니다. 김용 부원장을 또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용에 보고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 내용도 보세요.
김성태 대북 송금 김용의 보고라고 알려졌죠. 자, 이 김성태도요, 법정에서 또 강한 압박을 받으면, 그래서 압박 진술을 받게 되면은 압박 추궁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진술이 바뀔지 모릅니다. 마치 유동규처럼. 제가 볼 때 유동규하고 비슷해요. 볼 때. 예. 자, 이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 측은 택도 아닌 소리 하지도 마라. 예. 나는 김성태하고 딱 한 번 점심 먹은 게 다다. 라는 식으로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몇 번을 잘라 말했고 추가적으로 내가 의심이 될 만한 건 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용 부원장을 끌고 오려고 할 겁니다. 왜?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검찰 출석을 안 할 수도 없잖아. 지금 다른 거 재판하고 있는 중인데다가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출석을 하면 또 검찰이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뭐냐, 김용이 밖에 나와 있는 게 너무 귀찮고 싫은 거지. 또 김용 잡아놓고 나면 또 정진상 잡아놓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또 수원지검에서 담당을 해요. 수원에서.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수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역시도 보면 검찰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지금 중앙 쪽에서는 저 슬슬 검찰이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지방 수원으로 갖고 가가지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식이겠죠. 예. 아니, 못된 놈들이지, 한마디로. 김용 부원장 측은 이 모든 것들을 검찰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딱히 김성태의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김성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재판받고 있는 중에 자꾸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병행이 되는 건요, 사실상 고문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 참 이상하게 자신들이 인권 유린을 아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또 수사를 합니까? 이 말 그대로 자백을 하라. 아니, 혹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거죠.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마치 군사 독재 시절 안기부가 하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기부는요, 조그만 꼬투리가 하나 있으면 그 꼬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우수수 잡아온 다음에 밀실에 가둬놓고 고문하고 폭행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만들어냅니다. 그 와중에서 시차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표를 만들어냅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이제 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판과 수사를 함께 하면서 그 수사 과정에 가족을 끌고 오면서 사실상 고문을 벌이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거는 고문이에요. 지금 현재 이 검찰의 행보들, 김용 부원장을 소환을 하고 또 중앙일보를 통해서 안부수 회장의 안부수의 그 판결문을 자기들 편한 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왜곡하고, 이거는 결국에 검찰의 지금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이 사건을 이재명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검찰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재판 결과라든지 이것을 아무리 종합을 해봐도요, 쌍방울을 이재명까지 끌고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봤자 기껏해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불과하다. 근데 이게 제3자 뇌물이다. 이건 그야말로 이런 걸 보고 궤변이라고 그러죠. 논리적 비약이라고도 합니다. 궤변이자 비약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떠버리고 다닌다는 거는, 이게 아무리 궤변이고 비약이라도 검찰은 이걸 가지고 억지를 쓰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다시 검찰에 끌고 오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재명을 잡아놓겠다라는 의도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른바 명락대전,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재명계 대 친명계 대 비명계 간의 이 당권 다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듯이 안부수가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재명으로 끌고 오기가 힘듭니다. 아니 쌍방울 지들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나 보지. 그리고 그거를 위장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나 보지. 경기도와는 협의조차 진행된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딱 잘라서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을 북한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돈을 받았대? 그게 확인이 됐나요? 그리고 북한에서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대? 그것도 확인이 됐나요? 아니 북한이 돈을 받은 거야 받았다 치고 무슨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나요? 확인이 안 돼요. 돈을 보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명목이다라는 거는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명목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기껏해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거를 검찰은 굳이 제3자 뇌물까지 끌고 가겠다고 했죠.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거의 대가로 이 돈을 줬다. 왜? 제3자한테 준 돈이잖아요. 제3자한테 준 돈을 나의 뇌물이다. 나의 범죄다. 라고 하려면은 그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일정한 대가를 약속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제3자 뇌물이 돼요. 근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검찰에 입이 돼가지고 떠버려 대고 있는 중앙일보, 제가 볼 때는 이 수준 자체, 기자의 수준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기자는 의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맨 처음 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직업병이 생겼다고 제가 푸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의심병이 도지는 거예요. 친구든 또는 가족이든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가족끼리 하는 얘기 약간의 과정이 있거나 약간 뻥이 섞였거나 굳이 그걸 따져야 돼? 따질 필요 없죠. 그런데 기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취재원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거기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가족이 하는 얘기도 저 말이 사실일까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의심병이 자꾸 생겨요. 자, 이게 의심병이 기자들의 직업병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의심을 안 해요.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전 도무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자, 언젠가 제가 어떤 판사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무렵에 어떤 판사 한 분이 대구 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이 계세요. 물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요. 근데 그분이 2번이나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분이 이제 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이분 나중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이제 교회 주보 같은데 이렇게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판사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심을 하는 것 병이다.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아내, 정말 나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의 말조차도 의심을 하는 병이 도지더라. 이 판사가 참 못할 짓이다. 이런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판사님, 저도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됩니다. 기자들도 그래요. 하니까 제 말을 듣던 어떤 또 다른 판사님이 그래요. 정말 우리 비슷하네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기자들은 의심병이라는 게 안 생길 것 같네요. 참 그렇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자, 여하튼 자, 이런 검찰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검찰이 왜 검찰이 이런 식의 의도, 이런 짓을 하게 되느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재판을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은 대장동 재판 검찰 집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해요. 대장동을 대체할 플랜 B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대장동 사건에서 몰리는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즉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혹은 대장동의 대체제를 위해서 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대북 송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망해버린 대장동 사건을 기사회생시키기 위해서 혹은 대장동 재판이 날아가 버리면 그때라도 버리고 옮겨 타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쉽지 않은 수사입니다. 첫 번째, 대북 송금의 존재도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경기도와 쌍방울 사이에 협의 채널이 있었고 이 협의 채널이 대북 송금을 종용했다라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이거를 존재 입증을 못하면 뭐 돈이 갔든가 말든가 그거는 쌍방울이 해결할 문제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제3자 뇌물로 적용을 한다? 예, 안 됩니다. 대가가 명확해야 돼요. 대가를 주겠다, 받겠다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거를 끌고 나가는 거죠. 뭐 아까도 말했듯이 정 안 되면 이재명만 날리면 되잖아. 그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만 날리면 돼.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수사의 결과로 재판을 통해서 날리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남이 날려줘도 돼. 누구? 이낙연이 날려줘도 돼. 그 이낙연이 날려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게 바로 뭐다? 명락대전에 개입하는 겁니다. 뭐 당연 여러 가지 포석으로 검찰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검찰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검찰의 속내가 이러하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 그닥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좀 웬만한 사람이면 쉽게 눈치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수박도 아니고 그냥 밀정이에요. 걔들은 배신자예요. 수박은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갛다고 하죠. 아니 얘들은 겉은 빨갛고 안은 빨간 게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분장한 거예요. 겉을 파랗게 그린 거예요. 색칠만 한 거예요. 수박은 어쨌거나 겉이 파랗기는 하지. 근데 얘들은 뭐 그냥 파란 칠만 한 거야. 표면에.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밀정, 토락치 라고 하죠. 자, 김민경님, 저도 신문사를 해봐서 아는데 괜시리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의 직업상인가 봐요. 아, 그럼요. 당연한 거죠.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애기가 어릴 때인데 뭔 얘기 끝에 이제 애엄마한테 제가 그게 맞아? 진짜야? 근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꼬치꼬치 캐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엄마가 버럭 승질을 내면서 내가
네 취재원이냐 아니면 네 후배 수습 기자냐 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하도 꼬치꼬치 개물으니까 못 믿겠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직업병 확 도진 거지 뭐. 근데 요새는 뭐 묻지도 않더라고. 참. 그렇습니다. 오드리님, 지식인들은 다 압니다. 이젠 대장동 사건 검찰과 윤 모지리의 수작이라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개혁의 시대님, 민주당 내 친윤계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찍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된다 그랬죠. 이낙연 지지를 택한 사람들 중에 약 40% 정도가 윤석열 찍었다 하대요. 아, 더럽네. 아유. 리누스 김님, 등짝 스매싱감이었네. 한상민님, 북한을 압수수색하면 되겠는걸? 아, 이 부분도 좀 있어요. 뭐 상상입니다만 이런 황당한 결말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북한에서 사실 확인서가 날아오는 거야. 우리나라 법원으로. 사실 확인서가 떡하니 날라와가지고 우리는 쌍방울로부터 그런 명목의 돈을 받은 바 없다라고 부인을 해버리는 거야. 재밌을 거예요. 난 북한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네. 예, 오드리님, 메론이라고 합시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게 많거든요. 아, 그러네요. 멜론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참 맛이 간 게 많죠. 예, 잘라봐야 합니다. 예, 멜론. 그것도 괜찮네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